제목은 멜라토닌의 중요성, 그리고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멜라토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멜라토닌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멜라토닌이 뭐죠? 멜라토닌? 세로토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색소? 그럼 멜라닌이고요. 네. 끝자를 빼면 돼. 비슷합니다. 네, 색소를 주관합니다. 네, 멜라토닌은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네, 호르몬. 말씀하셨었어요? 네. 네. 자, 보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축 처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지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어렸을 때 이렇게 뛰어놀아도 다시 잠을 자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맞나요? 엄마 다리 아파 주물러줘 해도 엄마만 잠 못 자지. 아이는 다리 아파도 금세 잠이 들면 금방 회복이 돼요. 성장통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피곤해도 골아 떨어진다고 하죠. 네, 저도 아이들 데리고 하루 놀아주다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금세 모르게 자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피곤하면 원기 회복을 위해서 잠이 듭니다. 네, 잠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피로,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피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피로. 불면증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전 유럽이나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도 불면증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죠? 잠이 안 오는 분들. 거의 우리 전 국민의 30% 정도가 된다고요. 이 불면증이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회복하는 그 회복력도 떨어지고, 결국 이 수면과 암, 멜라토닌과 암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문제. 오늘 저는 과감하게 멜라토닌이 분비가 적게 되면 암에 걸린다, 이 이야기와 멜라토닌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해지면 암도 낫는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방 국가에서는 이 아동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피로 증상이에요. 아동들에게도. 우리나라도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멜라토닌은 1990년대, 즉 1995년경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학자들에 의해서 이 멜라토닌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거 있으면,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법적으로 이거 처방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식품이 아니라 이제는 의약 제품으로 올라갔어요. 네, 약국에서 먹을 수 있어요. 식품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안절부절할 수 있고 뭐를 먹어야 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찾아보면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를 좀 찾아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뇌의 호르몬이 송과선을 통해서 뇌에서 분비가 되지만, 먹는 음식에서도 멜라토닌이 합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멜라토닌에 대한 연구를 가이핀켈 박사가 이제 자기가 지도하는 이스라엘 연구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 멜라토닌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니까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저 뒤에 보면 숙면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은 잠자는 시간을 더 길게 한다? 맞나요? 아니고요. 잠드는 시간을 빨리 되게 하는. 네, 써있죠. 잠드는 시간. 8시간 잘게 10시간 자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질입니다. 퀄리티예요. 그리고 잠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우면 베개에다 머리를 딱 대면 한번 시합해 볼까요? 누가 가장 빨리잖아. 네. 되자마자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충분해서 그럴까요? 근데 대도 이쪽으로 대고 뒤로 대고 앞으로 대도 잠이 안 오는 분도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요?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송과선 딱 찍어 왔어요. 우리 몸은요, 신기하게
시차, 생체 시계가 있어요. 시차를 구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 리듬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기수에도 이 멜라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엔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 멜라토닌은 빛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계가 있어야 메시지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 몸 자체에서 그 시간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내 몸에서 어떤 물질, 호르몬, 멜라토닌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잠을 자는 게 맞죠? 맞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하거나 이 멜라토닌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많아요. 담배, 술, 특히 커피. 이건 정말 많이 방해해요. 커피는요, 50%까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50%까지 방해해버려요. 자, 여기 송과선의 분비 물질들을 한번 보세요. 에피탈라핀은 학습 능력을 높이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단백질이에요. 여기 있죠? 송과선. 송과선이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송과선이 이 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닌 바스토신은 급속히 숙면을 유도하는 능력의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이게 이제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이 숙면, 빠르게 잠드는 거.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있어요. 기분을 상승시키고, 이거는 보통 햇빛을 봐도 웃어도 나오는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보수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고, 회춘 아시죠? 회춘. 다시 젊어지는 거? 네. 회춘의 이제 밤중 호르몬이. 밤에만 나오는 호르몬.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갈 때 성장기가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 다 성장하셨으니까 이렇게 크셨죠? 근데 그 성장기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멜라토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기 때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성장이 잘 안 돼요.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네, 물론 비정상적인 성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상적인 성장이 되면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아이들이 잠 안 자고 고기 많이 먹고 우유 많이 먹고 계란 많이 먹어서 성장 아이들은요 반드시 병 걸려요. 나중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뭐 큰 키는 아니지만 작은 키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178, 9는 되니까 178, 9. 그러니까 그 정도 됐는데 제가 가장 성장을 많이 할 때, 제가 12살 때, 13살 때부터 고기를 안 먹고 우유, 계란 안 먹었으니까 우유, 계란 진짜 이만큼도 안 먹었어요. 이만큼도. 네. 우유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그러잖아요. 계란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그러죠. 고기 안 먹으면. 그런데 정말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은 완전히 딱 칼 같은 원칙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 저것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계란도 안 먹었어요. 근데 커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생리학 공부하면서. 이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않았어도 클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잠자는 시간이, 저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저희가 좀 늦게 이렇게 9시 반, 10시, 11시 이렇게 왔다 갔다 잤는데 저희 부모님 우리 키울 때 9시 되면 그게 법이에요. 무조건 자는 거예요. 이거 안 자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법처럼 우리 가정의 국법이었어요. 가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친척 누나가 야, 너 9시에 안 자? 그렇게 나할 정도로 9시에 안 자? 이렇게 너 9시면 자잖아. 이게 이제 보통 다 저희 가족들, 친척들이 알 정도로 9시에 무조건 잤어요. 그래서 그때 잤던 이 멜라토닌의 호르몬이 그나마 키를 크게 해준 거죠. 네, 키를 크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0대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10대에 잠을 충분히 재워주는 거예요. 10대까지. 우리 시야가, 어렸을 때 시야를 보면요, 먹고 자고 하더라고요. 먹고 좀 이따 눈 뜨고 웃다가 자고, 먹고 눈 뜨고. 그렇죠. 아이 키워보다 보면 좀 더 클수록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죠. 근데 10대, 20대, 30대, 40대 지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지면서 7, 80대면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일찍
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막 잠이 안 옵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시차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12시간, 16시간 막 오다 보면 뭐가 바뀌죠? 네, 시차가 바뀌죠. 네. 그 시차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빠른 사람 있고 아주 느린 사람 있어요. 한번 여행할 때마다 병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죠? 흔히 보면 평상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저처럼 잠을 아주 잘 자는 사람들은 적응 괜찮을 거예요. 네. 자, 멜라토닌 효과를 보시면 라티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리기를 만드는 활성산소, 4개의 활성산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이 DNA를 직접적인 손상을 시키는 활성산소인데요. 이 멜라토닌이 있어야만 저 활성산소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노화의 일부 지연, 면역 강화, 골다공증 위험률 감소, 콜레스테롤, 혈압, 심장 위험률 감소. 자, 이건요, 미국에서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실험한 데이터예요. 실험한 데이터예요. 실제로 멜라토닌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이것을 섭취시켰더니, 그러니까 두 가지 약, 하나는 멜라토닌, 하나는 가짜 약을 만들어서 섭취시켰는데요. 정말 멜라토닌의 효과가 극상승한 것을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상승. 옛날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벌써 잠만 제때 잘 자도 뭐를 막을 수 있다고요? 암을 막을 수 있다고. 뭐만 잘 자도요? 잠만 잘 자도.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래도 참, 네, 잠 잘 자면 암에 잘 안 걸려. 야근을 하는 경우 암세포 증식 빨라진다. 이게 몇 년 신문이에요? 2013년. 그 사이언스 잡지라든지 그런 잡지들을 보면 이런 기사들이 꽤 있어요. 수면과 관련된 질병. 그러니까 늦게까지, 옛날 그러죠. 막 돈 벌려고 아침에 낮엔 낮대로 일하고 저녁대로 일하고. 나는 한 분은 낮에는 밖에 나가서 목수일을 하고 저녁에는 문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문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목수가. 아시죠? 문 왁고를 만들고 직접 다 짰으니까. 지금 뭐 공장에서 나오는데 다 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요. 낮에 번 만큼 저녁에 문 짜면 문값으로 인건비가 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겠죠. 네. 야근 너무 늦게까지 막 이렇게, 그리고 일이 막 이렇게 교대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신경세포가 약해 있어요. 네, 우리 보통 3교대 하거나 저녁에 일을 하거나 또 낮에 일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리듬이 깨져버려요. 이런 경우, 특히 암 환자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건 거의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멜라토닌이 생산되는 것을 보면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매일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 저장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몸속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뇌에서 만들어져요. 뇌에 보면 멜라토닌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매일 생산되는데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우리가 매일 생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찍 자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 눈의 망막에서 이 명암의 신호가 시신경을 타고 뒤쪽 뇌로 가서 생체시계로부터 온 그 신호와 합쳐져서 송과선의 멜라토닌 합성을 시작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는, 이게 언제 그러냐면 해가 뜰 때, 자정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 이 시간부터 7시부터 이제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팍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마치 이렇게요. 이제 빛이 사라지고 완전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대, 8시, 9시 뭐 쭉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1시, 2시 뭐 이쯤에 가장 피크를 치고 올라갔다 떨어져요. 근데 낮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절정 시간이 12시, 1시, 2시, 3시 뭐 이쯤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으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 시간대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저녁 잠을 자야 멜라토닌이 충분히 우리 몸에 형성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밤 12시 이전에 자는 몇 시간은? 2시간은. 그럼 몇 시부터 자야 돼요? 몇 시부터? 10시. 10시에 충분히 자려면 뭐를 하셔야죠? 이미 1시간이나 30분 전에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는요, 자랑 아니고요. 19시 58분에 누우면 59분이나 10시에 잠이 깊은 잠에 빠져요. 왜냐면 저는 에너지를 방전시킬 때까지 안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는지 여러분들 바꾸시면 됩니다. 자, 밤 12시 이전에 자는 2시간은 밤 12시 이후에 자는 몇 시간 거예요? 네, 4시간의 수면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잠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태여 12시부터 8시까지 주무시지 마시고 그 전에 2시간 전에 주무셔서 6시까지 아니면 더 1시간 전에 주무셔서 5시까지 이렇게 그 시간을 이용하세요. 그러면은 복식잠, 네, 훨씬 더 가치 있는 잠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녁이나 그 할 일들을 언제 하면 돼요? 새벽에 하시면 되죠. 그렇죠? 새벽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정신노동을 하는 자들에게 유익하며 밤 9시 이후에 하는 공부는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지 말라고 해도 졸려요. 노가다 하는 분들이 12시, 1시, 2시까지 뭐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피곤해서. 뭐 그렇게 해서 버티면 몸 다 망가지겠죠. 거의 단잠을 잡니다. 보시면 신체를 건설하는 일은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떻게 150년 전에 이런 글을 적었지?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최근에 학자들이 밝힌 이야기, 1995년도, 96년도, 2000년도 그때 밝혀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신체를 건설하는 일은 언제 행해진다고요? 네, 휴식하는 동안, 잠자는 동안.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청소년들에게는 수면을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또한 충분히 취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이거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 키 크려면 일찍 자라. 네. 자, 대체로 낮일을 밤까지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공부도 언제 해야 돼요, 사실은요? 네, 공부도 새벽이나 낮에. 이렇게 하는 자들은 흔히 얻는 것보다는 손해를 더 보는 것을 나는 보았는데, 이는 그들의 정력이 소모되고 신경의 무슨 상태요? 흥분 상태. 네, 흥분 상태에서 이러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각적인 손상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부지 중에 신체를 뭐하고 있다? 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가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셔도 여러분 저녁에 막 핸드폰 하고 계실 거예요? 안 하시겠죠? 절대로 저녁 시간에 핸드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이번 기수부터 사실은 핸드폰 사물함 만들어서 하루 1시간 쓰게 할까? 2시간 쓰게 할까? 그거 고민하다가 뭐 결정 못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니까 핸드폰 최대한 사용하지 말자. 여러분 몸이 회복되려면 먼저 뇌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간이 회복돼야 되고요. 간이 나쁜데 좋은 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간이 나쁜데 좋은 신장 가진 사람은 없어요. 간이 나쁘면 다 망가져요. 간이 나쁘면. 그래서 뇌가 망가지면 건강 금방 무너져 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와 간을 회복시키려면 저녁 늦게까지 이런 그 전자제품들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도 보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일기 쓰시고 네, 건강 뭐 노트 같은 거 적으시고 우리 나눠드린 그 디톡스 라이프 뒤에 보시면 쓸 거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것도 적으시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주무세요. 주무시면 여러분 잘 때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눈 뒤에 있는 시신경에서 여러분들 하루 있었던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저장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몸에서 이 좋은 것들을 훨씬 더 강하게 저장하는 매체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낮일을 밤까지 연장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저녁까지 우리가 뭔가 활동하고 뭔가 막 이렇게 서치하고 핸드폰이나 인터넷 가지고 하는 것들 피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엄격하게 여러분들 식사 조절하시죠? 뭐 과식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소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핸드폰도 핸드폰도 소식을 해주세요. 네, 아무튼 핸드폰도 적게 시청을 해주세요. 적게. 요즘에 얼마나 볼 게 많아요. 유튜브도 많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딱 찾으면은 이제 그냥 더 많이 보지 마세요. 네, 뭐 또 괜히 이런 말 하면은 거기 왔다고 또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 정보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배우시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더 부족한 거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이 엘렌 화이트의 건강생활 지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 책을 보시면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는 이거예요. 어디 아프면 어디에 어떻게 해결하고, 간이 안 좋으면 간에 좋은 음식, 위에 좋은 음식, 뭐 이런저런 엄청난 5만 가지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해봤더니 좋았다, 어떤 사람 해봤더니 안 좋아졌다.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의 책,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원인을 말해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렌 화이트가 쓴 책들이에요. 저는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정말 그 원인을 직접 딱 잡아서 말해주는 책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거의. 근데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요, 그거예요. 거의 원인이 없는 질병은 없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원인이 없는 질병은 없다. 질병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을 말해줘. 그리고 딱 잡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거 별거 아니네 했지만 막상 바꾸려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안경을 쓰는데 어떤 안경이 써야 좋은지, 그렇죠? 뭐 어떤 걸 먹어야 좋은지, 어떤 걸 해야 좋은지, 요법적인 것에 우리가 길들여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언제나 한계가 있고 딱 어느 순간 가면 또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럼 그때 또 뭔가를 막 찾습니다. 보물을 찾는 것처럼. 또 해서 이게 나에게 맞겠지 하다가 그런 일생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다가 흔히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니면 가지고 뭐라 할까요? 너 그렇게 건강 챙겼는데 왜 암에 걸렸냐?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 원인을 찾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에 좋은 거, 뭐를 먹는 것보다, 그렇죠? 수면에 좋은 거, 어떤 걸 하는 것보다, 오늘 정말 내가 잠자는데 뭐가 가장 나에게 중요한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저거 먹으면 좋아진다, 뭐 어떻게 하면 황토방에 가면 훨씬 잘 온다, 이런 거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잠자는 시간을 바꾸지 않고 어떤 방법을 바꾼다.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원칙은요, 딱 큰 틀부터 바꿔나가셔야 돼요. 큰 틀부터. 자, 잠자는 시간을 바꾸셔야 되고, 산소 문제, 그다음 몸의 이제 pH 문제, 이런 것들 큰 틀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식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곡식 이런 거 있죠. 저기 보시면 이게 비타민 B6가 들어있는 그 양인데,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유하고 두부 비슷해 보여도 색깔이 그렇죠? 비슷해 보여도 비타민 6가 훨씬 많아요. 즉 우리가 먹는 이 자연식품 자체가 여러분들의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제해서 먹을 필요도 없고요. 뭐 참깨, 아몬드, 현미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냥 감사하게 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정말 참깨 하나, 깻잎 하나, 상추 하나, 알로에 하나, 우리가 먹는 그 주변에 있는 음식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언제 해드릴지 몰라서 이제 설명 드리는데요. 영양제 있죠, 보조제들. 이렇게 보면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영양 보조제들이. 숫자 세보면, 제가 한번 세본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70가지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름도 뭐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 뒤에 성분을 보면 70가지, 어떤 건 30 몇 가지, 어떤 건 48가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많이 봐야 100가지가 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상추 잎사귀나 우리가 먹는 뭐 깻잎이라든지 이런 잎사귀 한 장에는 1000가지 이상의 영양소들이 들어있대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상추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꿀물 한 잔의 영양 가치, 그렇죠? 엄청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에 치우쳐서 하기보다는 나에게 지금 제공된 이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것, 그 하나하나예요. 완벽한 작품이에요. 그렇죠? 채소나 현미나 그 자체가 완벽한 작품. 사람이 그것을 가공시킬 때 그 완벽한 작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아무리 좋은 거기 항산화 물질, 뭐 설포라페인, 뭐 아니면 그 라이코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다 해도 그런 불완전 식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추 잎사귀 하나를 먹을 때, 토마토 캔딩 토마토를 하나 씹어 먹을 때, 사과를 깨물어 먹을 때, 현미를 씹어 먹을 때 그때 완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파란 선과 빨간색 인공광선과 자연광선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판되고 있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제품 혹은 적외선들 뭐 이런 그 광선들을 쬐고 잠을 잤을 때 멜라토닌이 나오는 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본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저녁에 이렇게 많아져요. 답이 간단하죠? 뉴스타트에 햇빛을 쪼이세요. 있죠? 햇빛을 쪼이세요. 그게 뭐냐면 햇빛은 그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햇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멜라토닌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햇빛을 보게 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러면은 통증 완화제, 수면 유도제, 그 다음에 신경회복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분비가 됩니다. 햇빛 정말 좋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의 세월이 가면서 활력이 쇠퇴하고 건강에 해로운 영양들을 저항할 능력, 생명력이 줄어든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그 표를 봤던 것처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시간이 지나갈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그러므로 많은 무엇과 써있죠? 많은 햇빛과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가 더 필요하다. 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햇빛과 공기,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숨도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도 충분히 쪼여야 되고요. 이거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햇빛을요. 내 피부가 먹는다. 네. 햇빛 30분 먹으려면 한 50만원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짜로 해드릴게요.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자, 멜라토닌의 합성 단계를 제가 5가지 적어봤어요. 첫 번째, 송과선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이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은 콩에도 많이 들었어요. 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혈류에 취하고요. 송과선에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도 전환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위해서 수면 중에 어둠과 칼슘이 필요해요. 비타민 B6가 필요하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뇌는 잠을 잘 때, 지금 밖에 저기 불빛이 있죠? 우리가 저 불빛 옆에서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아주 적어집니다. 아주 적어져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잠을 자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생활 법칙이고요. 그리고 수면등도 있죠? 그것도 끄고 주무세요. 수면등. 아주 작은 빛도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 뇌신경으로 들어갑니다. 눈의 망막을 통해서 송과선에 들어가요. 그러면 몸이 어떤 반응을 해요? 멜라토닌 분비를 많이 안 시켜버려요. 그래서 깜깜하게 만들어야 돼요. 잠자는 방은요, 침침하게는 아니지만 컴컴하게 만들어요. 네. 무슨 커튼이죠? 암막 커튼을 치고 빛이 안 들어오게. 네. 절대 빛이 안 들어오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빛도 허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푹 잘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잔다는 생각과 몸이 잔다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몸이 충분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원기가 회복될 수 있어요. 몸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멜라토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특히 귀리에도 옥수수, 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귀리만 안 드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드시는 식품 속에 멜라토닌이 정말 많다는 거, 이것도 증명이 되어 있고요. 보리가 멜라토닌 적다고 해서 안 먹어야 된다.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골고루 먹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멜라토닌 좋다고 하니까 미국에서처럼 멜라토닌 처방받아서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멜라토닌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잠이 안 올 때 막 누구를 미워하면 더 안 오죠? 그렇죠. 신경 쓰면 더 안 오죠? 동계산하면 더 안 오죠? 네.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게 딱 중단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론이 있어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 저는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그대가 건강생활 습관을 채택하고 그 길로 바꿨을 때 한두 달이면 자제의 길이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두 달도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가 디톡스를 해보니까 2주면 확신하게 돼요. 네, 2주면 확신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나는 3개월이 아니라 30년 살겠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자. 이번 그 기수에도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하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페인이에요. 자, 생산량을 몇 프로까지 감소시킨다고요? 50%까지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커피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이 커피는요, 정말 먹으면 안 돼요. 요즘 뭐 원두 커피가 좋다, 무슨, 뭐 좋다는 커피 많이 있지만, 원두 커피 카페인 많죠? 맞나요?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도 역시 드시면 안 돼요. 디카페인이 완전 없는 카페인은 아닙니다. 조금은 있어요. 어쨌든 차나 커피 이런 것들은요, 멜라토닌을 감소시키는데 절반까지 생산을 방해시켜요. 자, 세 번째. 카페인만큼은 아니지만 술도 몇 프로 감소시켜요. 술 먹고 잔다고 해서 다 자는 거 아니에요. 몸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흡연. 그리고 다섯 번째. 약물들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약물도 굉장히 많은 멜라토닌을 중단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경과 약을 먹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 약이 안 듣습니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증가시키는 생활습관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겨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시 강조할게요. 일광욕 오늘 내일은 없지만 내일 모레부터 있을 거예요. 일광욕,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저는 자연치유에서 이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새까만 거예요. 네, 저는 너무 까맣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네, 건강합니다. 네, 이 일광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낮에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잖아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 분비된 것이 저녁에 무엇을 바꾼다고요? 멜라토닌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몸이 충분히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최악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잠자는 곳은 어디에서? 어두운 곳에서 수면하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시켜 말씀드린다면은 잠자는 방의 온도까지도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18도에서 20도요. 춥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잠자는 방은 그런 방이 좋다라고 선선한 방이 아주 좋은데요. 제가 왜 저온 수면이 좋은지도 나중에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온 수면, 냉수욕, 이런 것들, 그리고 어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녁 식사. 특히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질, 단백질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멜라토닌 증가시키는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네 번째, 멜라토닌, 트립토판, 비타민, 칼슘. 이건 이제 식품에서 섭취하는 겁니다. 네, 콩과에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쌀에도 많고, 귀리,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런 걸 먹었다 하면은 내일 또 바꿔주고, 물론 매일, 몇 끼마다 다 바꾸기 힘들다면은, 어쨌든 좀 새롭게, 냉장고에 김치 넣었다 꺼냈다 하는 방식보다는 좀 바꿔서, 네, 반찬들을 먹어주면 아주 좋고요. 다섯 번째, 운동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주셔야 여러분들 몸이 이제, 멜라토닌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좀, 피로는 아니지만, 약간 노곤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저녁 시간이 되면은, 졸리다, 자고 싶다, 이런 느낌 있죠. 자, 여섯 번째,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에 보시면, 감사 노트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기서 적으셨나요? 뭐 적으셨어요, 혹시요? 궁금한데. 혹시 감사 노트 적으신 분 있어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뒤에 보면 있죠? 감사 노트 적으세요. 감사 노트에 꼭 적으세요.
정말 이 감사 노트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그 어떤 분들은 감사 노트 이거 나눠드리기 또 전에 본인이 편지에 이분이 이제 간에 암이 있는데 편지에 본인이 감사했던 것을 막 매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것이 아내에 대한 감사. 아프고 나니까 한 번도 감사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내가 아프고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보니까 아내가 나에게 해줬던 감사가 정말 컸던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계속 했는데 3개월 동안 뭐 그런 식으로 감사 노트를 쓰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간암이 사라졌어요. 네. 감사하면 뭐 또 사라진다고요? 암도 사라진다. 감사, 좋은 생각 꼭 하시고요. 좋은 음악, 네,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음악은 뭐 말이 많죠. 너무 좋다 이런 거. 바흐는 혹시 골든베르크라는 골든베르크 쳐보면 뭐 하도 여러 개가 나와서 그 원곡은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골든베르크. 그 골든베르크라는 노래를 러시아 백작에게 만들어주고 이제 자기 1년 봉급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듣고 나서 불면증이 싹 해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잠 안 오니까 골든베르크 들어볼까 해서 꼭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건 바흐가 그 러시아 백작을 위해서 지어줬으니까. 제가 지어드려 볼까요? 네, 아무튼 그 감사와 기쁨이 있었겠죠. 뭔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지어줬구나 하면서 들었겠죠. 그래서 듣고 나서 이제 잠이 잘 오고 나더니 그 불면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1년 봉급 1년 동안 너 얼마 버니 해서 딱 내줬는데 좋은 음악들 여러분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차르트나 바흐 음악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 정말 몸에 좋기 때문에 가요나 재즈, 락 아니면 싱코페이션이 많은 그런 음악들을 듣지 마시고 뉴에이지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좋은 찬송가도 요즘에는 막 쿵짝쿵짝거리는 찬송가 있어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네,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에이지처럼 부르는 찬송가도 있어요. 괜히 부르면 너무 막 슬퍼지는 거 그런 것도 듣지 마시고 좀 밝은 거. 그래서 찬미가 들으면 아주 밝잖아요. 그렇죠? 아주 밝은 노래, 씩씩한 노래, 뭐 기뻐하며 흥별을 베토벤의 그런 음악들. 그리고 영국의 그 국가 중에 있죠. 그 피난처 있으니, 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하지 그런 노래 영국의 그 애국가거든요. 그런 음악들을 여러분 들으면은 마음이 막 이제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멜라토닌 증가하신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먼 데서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원칙에서 찾아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